여기 한국은 사실상 망국이라서 대부분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이민 오고 있다는 세뇌를 당한 채 한국에 입국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한국의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디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공학도로 프랑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계를 느껴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프랑스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프랑스는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도 공학도를 육성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기술과 공학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중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 저는 크나큰 실망만을 할 뿐이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몹시 뛰어난 국가인 줄 알았던 중국은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투성이었고 현실은 개발도상국 그 자체일 뿐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은 냉장고 하나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돈을 모아서 공용 냉장고 한 대를 구매한 뒤 10명 이상이 한 번에 냉장고를 사용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전기세가 아깝다며 겨울에는 냉장고 대신 고기 같은 신선식품을 창문에 묶어서 매달아서 보관하는 충격적일 만큼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14억의 중국인들이라지만 이들은 구매력 자체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인지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기술력을 채 키우기도 전에 전부 다 망해가는 추세였어요. 이런 후진적인 모습에 저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부 중국에 속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한국으로의 국제 편입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기술 강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는 국가였지만 저희 모두는 한국과 중국과의 고민 끝에 중국의 성장성만 맹신한 채 오답을 고른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제 유학 생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학교 세미나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그날은 전국에서 파견 온 교수들이 모여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해 릴레이로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첫 강의자로 나선 중국 교수는 두 귀를 의심케 하는 강의를 함으로써 저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향후 기술에 대해 논할 때는 절대로 중국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 기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기술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 중 매우 과대평가된 국가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죠. 저는 이곳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의 국제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국의 세련된 이미지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지금부터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난한 국가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후진국인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집에 수도시설 자체가 없어서 근처 강에서 몸을 씻는 천박한 행동을 일삼고 있죠. 한국인들 몸에서는 진흙 냄새와 부패되는 냄새가 주로 나는 이유도 이들은 강물로 목욕을 하기에 진흙 냄새가 나는 것이고, 강물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가 올 때 빗물로만 샤워를 할 수 있기에 통 씻지를 못해서 뭔가가 부패하는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에겐 태풍이라는 재해가 신의 선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태풍에 의한 폭우가 올 때마다 머리를 감고 마실 물을 겨우 담으면서 야만인으로서의 삶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냉장시설 자체가 없어서 아직도 산 정상에 신선식품을 보관해두거나 그나마 온도가 낮은 강물에 음식을 보관하며 이러한 식품들을 지켜주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후진국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밥을 지을 밥솥조차 없는 빈곤국가로 이들은 아직도 아궁이에 땔감을 넣으며 밥을 만들거나 물에 쌀을 불려서 밥을 먹는 원시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죠. 기술 강국 중국은 현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밥을 짓는 최첨단 밥솥을 만들고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며 부족한 식재료를 알려주기까지 하는 AI 냉장고를 개발하며 전 세계 기술 흐름을 주도할 때 기술 강국 호소국 한국은 아직도 아궁이로 밥을 짓고 있는 게 현실이니 여러분들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하는 것은 문명인을 포기하고 기꺼이 원시인으로서 살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교수의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자자했기에 저는 그러한 주장을 믿어도 될까 싶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교수라는 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어 보였고, 그렇게 크게 실망한 외국인 유학생 몇몇은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청 강연을 온 독일인 교수가 나서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독일의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고 현재 한국 대학교와 중국 대학교와의 학술 교류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대학교와의 관계는 학술 교류라기보다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협력관계 구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기에 여기서 한국과 중국에 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애초에 한국은 중국과 비교될 나라가 아니고 이들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마저 능가한 상태거든요. 일단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양국이 만들어낸 냉장고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당신은 한국은 냉장고 자체가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력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냉장고는 그저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냉장고는 거의 개인 비서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냉장고는 사용자 자신보다 식습관을 더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기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시간과 날씨, 그리고 사용자의 기분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무슨 음식을 원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이 개발한 냉장고는 사용자가 퇴근할 시간에 기온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냉동고 안에 아이스크림을 제한하는 놀라운 지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체중계와 동기화된 냉장고는 사용자에게 냉장고 안에 샐러드를 먹으라고 조언하기도 하죠. 한국인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 모든 편의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냉장고는 유통기한을 추적하고 조리법을 제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식품관리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곧장 상하는 식품을 별도로 체크하지 않아도 모든 재료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의 냉장고 구매 통계를 보면 중국인들 중에 무려 30%의 사람들이 냉장고 없이 살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가난한 상황은 내수시장의 붕괴로 이어져 중국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 산업 스파이를 보내서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오는 데만 모든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근본 없는 중국은 그마저도 흉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이 만들어냈다는 스마트 냉장고를 좀 보세요. 이들은 대놓고 한국의 삼성 냉장고보다 정교한 기술을 사용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중국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냉장고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존재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건 터치스크린이 아닌 그저 이미지를 순환시키는 값싼 디지털 사진 프레임에 불과한데요. 또한 몇 개의 기본 버튼조차 실제 스마트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눈속임용 버튼일 뿐입니다. 이렇듯 중국은 나름 대기업조차 소비자에게 사기를 쳐서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근본 없는 장사를 하므로 이 나라의 발전이라는 게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냉장고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술조차 없는데요. 중국 냉장고는 냉동고 부분이 얼어 모든 것이 단단한 얼음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반면 냉장실은 차갑기는커녕 오히려 뜨거워서 보관된 모든 음식이 상해 있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 다반사고 가끔은 기기 전체가 과열되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죠. 중국 냉장고는 뜬금없이 음악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을 추가했다면서 쓸데없는 기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역시나 중국의 기술력은 형편없어서 에어컨은 음량을 제멋대로 최대 볼륨으로 올려서 사람들의 심장을 멎게 만들고 있거든요. 또한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며 홍보하는 냉장고는 사실 웬만한 에어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며 안 그래도 가난한 중국인들의 호주머니를 완전히 털어대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 기술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나라가 한국을 가난하다느니 기술 후진국이라느니 하며 거짓된 선동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교수는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봤자 인구 5천만 명 밖에 안 되는 소국 한국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름도 없는 국가고 인지도 자체가 없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이 지금은 중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한국 근로자들은 가난한 한국의 경제 상황 때문에 월급 30만 원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대거 이동해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에 오면 자신이 받던 월급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고 대국 중국에서는 전망도 훨씬 밝으니까 말이죠. 즉, 한국의 기술력은 곧 중국에 흡수될 거란 말입니다. 중국 교수의 주장에 독일 교수는 뭐가 그리 웃긴지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차분하게 반박을 시작했죠. 한국인들이 월급 30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해 오고 있다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평균 5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월급 6만 원을 받고 일하나요? 현재 중국은 너무나도 가난해져서 일부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무시하던 동남아시아로 돈을 벌러 가는 경우도 매우 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난한 개발도상국 중국으로 구태여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은 소국이라 아무도 한국이라는 존재를 모른다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가전제품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삼성과 LG 등의 기술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 가전시장의 선도주자가 되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제품들은 180개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고 그들의 브랜드 이름은 품질과 혁신의 동의어로 여겨지고 있죠. 즉,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아프리카의 외딴 국가의 국민들마저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기술력 하나로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사용자 중심의 설계의 대가거든요. 한국은 다양한 지역의 특정 요구와 선호도에 맞춰 제품을 맞춤화함으로써 그들의 영역을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유럽의 도심과 같이 공간이 프리미엄인 시장에서 LG는 기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더 작은 생활 공간에 맞는 소형 고성능 세탁기와 냉장고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더 큰 주택이 더 일반적인 북미와 같은 시장에서는 더 많은 저장 및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용량 모델을 제공하죠. 또한 삼성과 LG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이 적시에 지원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고객의 평판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력에 더해 맞춤형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고 결국 전 세계에 그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물론 중국 제품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국산의 조악한 품질은 그러한 저렴한 가격조차 비싸게 보이게끔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 알려진 중국의 기술 기업은 단 하나도 없고 당장 이곳에서 중국에 대한 선전 강의를 하는 당신조차 애플 휴대폰에 삼성 태블릿을 들고 왔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중국의 글로벌 기술 브랜드의 이름을 단 3가지도 대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겉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중국인들은 뒤에서는 중국 제품이 아닌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한국 가전제품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지만 이들은 저가 시장도 빼놓지 않고 공략했고 이러한 정책은 가난한 중국인들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원해준 것과 다름없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 가전제품보다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므로 더 안전한 한국 제품을 선택하며 많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이 대학교 강의실에 달린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들도 전부 삼성과 LG 브랜드의 제품인 것만 봐도 현재 중국은 나라 자체가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전부 다 한국 가전제품만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 저렴하고도 성능이 좋은 가전제품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원시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문제 때문에 양국 간의 무역에 상당한 제한이 걸렸을 때 한국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중국의 중산층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한국 가전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원시인처럼 생활해야 했거든요. 안 그래도 중국의 전력망은 열악하고 불안정하기로 유명한데 에너지 효율이 형편없는 중국산 가전제품을 사용했다가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경우도 많았죠. 당시 중국에서는 누군가 중국산 세탁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집 블록 전체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게 일상이었고 따라서 중국인 주민들은 시간대마다 자신이 사용할 가전제품을 정해서 누가 몇 시에 저녁을 요리할 건지 그리고 세탁기를 돌릴 건지를 세세한 일정으로 기록하기까지 해야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중국인들은 저렴하고 성능도 완벽한 한국산 가전제품을 구하기 위해 암시장까지 만들면서 제조된 지 10수년은 지난 한국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매하기까지 했죠.
즉,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적어도 수십 년 차이가 나고 아직도 형편없고 불완전한 기술력을 가진 중국은 만약 한국이 가전제품 수출을 안 해주기라도 하면 그대로 나라 자체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교수의 충격적인 주장에 중국인 교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도 반박할 말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듯 그저 어버버대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세미나는 유야무야 종료되었고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는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도전을 해야 했기에 상당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국제 편입 전에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큰 위기를 겪고 말았는데요. 저는 중국 국적기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공기순환 장치의 오작동으로 기내 온도가 상당히 더웠거든요. 심지어 중국 국적기는 극한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지 좌석간 거리는 닭장처럼 좁았는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땀은 쉴 새 없이 흐르는 와중 옆자리에 앉은 웬 중국인 아줌마가 제 어깨에 기대며 자게 되었기에 저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중국인 아줌마에게 학을 떼면서 그저 자포자기한 채 잠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구역질 나는 냄새에 정신을 차려보니 중국인 아줌마가 제 옷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을 하며 그녀를 떨쳐냈지만 제 옷에 묻은 강렬한 침 냄새는 도저히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 도착부터 큰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찝찝함을 느끼며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항 내부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라운지들이 즐비해 있었고 이러한 라운지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자동으로 실내 온도와 기류를 조정해주는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무풍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에어컨은 땀을 흘리며 라운지에 입장한 저를 자동으로 인식하더니 이내 제 신체 온도를 감지하고 에어컨의 온도를 낮춰줬고 덕분에 저는 형편없는 중국 국적기 때문에 얻은 더위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에어컨의 공기 정화 기능까지 통합시킨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라운지 내부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제 옷의 침냄새 때문인지 제가 라운지에 입장하자마자 에어컨의 공기청정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다급히 공기정화를 시작했기에 저는 엄청난 민망함에 얼굴을 붉혀야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는 다른 것처럼 저는 그토록 원하던 시원함을 얻으니 갑자기 중국인 아줌마의 침냄새와 아까 비행기 안에서 흘린 땀 냄새에 또다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티슈를 이용하며 중국인의 침으로 얼룩진 옷을 닦고 있자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이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죠. 옷에 이물질이 묻은 모양이군요. 다행히도 인천공항 내에는 무료 세탁실이 구비되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항 내부에 무인 세탁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랐지만 한국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남이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인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나 구걸을 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덤터기를 씌우려는 호객꾼들 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이 보이는 즉시 도움을 베푸는 문화가 있다니 저는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설레는 감정이 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제 설렘은 무인 세탁소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무인 세탁소는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제 설렘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가의 AI 세탁기를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AI 세탁기의 기능은 공학도인 제가 봐도 미래에서 건너온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한국의 LG 브랜드의 세탁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빨랫감의 소재와 무게를 감지함으로써 세탁 기능을 자동으로 조정했는데요. 심지어 세탁기는 제 흰색의 양말과 속옷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흰색 빨랫감이 있으니 다른 색상의 빨랫감과 구분하라는 알림까지 제공하더라고요. 하지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한국 세탁기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세탁기는 옷을 너무 오래 방치한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건 중국제 세탁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지금껏 중국에 속아왔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산 세탁기는 기본적인 균형 자체가 맞지 않아서 회전 주기 동안 심하게 흔들리며 세탁기 자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세탁기를 돌릴 때 엄청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건 다반사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국 세탁기의 온도 설정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온수 설정으로 세탁기를 가동할 경우 세탁기는 펄펄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뜨거운 물 때문에 옷감이 완전히 상해버린다든지 옷이 강아지 옷 크기로 줄어들어 버린다든지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 때문에 세탁기가 고장나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야말로 중국산 세탁기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삶을 마감하는 그 어느 세탁기도 갖추지 못한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괜히 한국산 세탁기를 구매하는 게 아닌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저 무인 세탁소에서조차 이 정도로 최첨단의 세탁기를 사용 중이라니, 저는 도대체 한국인으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싶어 엄청난 부러움을 느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와본 한국에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미리 예약해둔 에어비앤비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곳 숙소는 평일에는 이곳 근처에서 회사를 다니는 집주인이 살고 주말에만 게스트가 묵는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정말로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통합된 오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는데요. 이 오븐은 인공지능 기능으로 사용자가 요리하고 있는 요리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온도와 요리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오븐은 그저 기계일 뿐임에도 한국산 인공지능 오븐은 만들고 있는 요리에 따라 추가적인 반찬이나 술을 추천해주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별도의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아도 보조 요리사가 모든 요리를 알아서 다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삼성에서 만든 AI 로봇 청소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로봇 청소기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을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공기정화 필터가 달려 있어서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대신해주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이 만든 제품은 소음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아서 상당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어요. 이건 중국이 제조한 로봇 청소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또다시 여러 생각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일단 엄청난 소음을 발생시킴에도 흡입력이 너무나도 약한데요. 소음만 들었을 때는 100년 묵은 때조차 전부 벗겨낼 것 같지만 현실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간신히 빨아들이는 형편없는 성능을 자랑하죠. 더 큰 문제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완전히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방의 큰 부분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작은 부분만 반복적으로 청소한다든지 모서리나 가구 아래에 자주 끼어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든지 하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는 사실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만 열심히 청소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로봇 청소기의 배터리 수명은 극도로 짧은 점도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로봇 청소기는 종종 작동 10분 만에 전력이 고갈되며 따라서 침대 밑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청소기를 꺼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산 로봇 청소기는 알아서 충전 도크로 찾아가서 사람이 개입할 일이 단 하나도 없기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고서야 중국 기술력은 그저 반쪽짜리도 못 되는 형편없는 것이었구나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여실히 깨달았고 그동안 저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 모두는 중국에 완전히 속고 있었구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공유한 상태고 저희 모두는 한국 대학교로의 단체 국제 편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정답지였고 저는 뒤늦게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낭비한 시간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공학자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